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민남자TV의 평남입니다. 매번 시황을 소개하는 영상만 찍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도입을 해보았는데요. 하나의 토픽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가 답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부제로 워렌 버핏은 답지를 줬다. IVVVOO 이것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지이기 때문이죠. 노란색 표시를 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돌아갈 때 유서에 쓸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 보시면 10%는 단기 국채 그리고 90%는 매우 낮은 수수료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드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뱅가드의 것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VOO라는 티커의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요약하면 S&P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넣어라 이런 말이죠. 즉 IVVVO를 사라는 말입니다. 먼저 IVV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IVV는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인덱스 ETF입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이고 수수료는 0.03%입니다. 매우 낮죠. 엄청 낮습니다. VOO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VOO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 0.03 둘 다 큰 회사입니다. 세계 3위 내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SPY, IVV, VOO 중 주당 가격이 가장 쌉니다. 약 400불 정도로. 그래서 VOO가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좀 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데 쉽겠죠. 왜냐하면 가용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개당 가격이 싸다면 내가 그걸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 SPY는 제가 적어놨다가 지웠는데 마찬가지로 세계 3위 내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을 하는 ETF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에 두 개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저는. 대신에 이것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거래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매매가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IVV, VOO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S&P 지수 추종 ETF 이게 왜 좋냐? 이거에 대해서 과거 결과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10년간의 내기를 했었습니다.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의 매니저 그리고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대결을 펼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워렌 버핏이 압승을 했죠. 연평균 수익률 헤지펀드, 액티브 펀드가 같은 속성 그리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 지수 추종 ETF 이런 것들이 같은 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는 지수 추종 ETF를 해야겠죠. 제가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지수 추종 ETF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왜 안 되는가로 점철이 되게 되겠는데 한국은 먼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MSCI라는 지수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일단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기축통화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이런 IT 기업이 뭐 있다, 뭐 미래가 창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하는데 보통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위주의 이런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윈도우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에도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더불어서 애플과 테슬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운용 수수료도 한국 지수 추종 ETF는 미국 대비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TV에서 보면 국내 지수 추종 ETF 등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TV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국산 투자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투자 환경이 미국 대비 친투자자적이지 않습니다. 배당은 매우 짜고 공매도 등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 외에도 전반적인 나라의 인구 구조
그리고 기업이 투자자를 대하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배당금 등 이런 윤리가 미국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도 미국 대비 좀 더 많다.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미국에 뒤지죠. 한국은 70년대 후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코스피가 열렸지만 미국의 주식 역사는 100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위기 1, 2년, 그 외 8, 9년은 들고 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8, 9년은 계속 들고 있다가 1, 2년 때 이렇게 놓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10년 전에 시총 12와 현재 시총 12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개별주보다는 지수 추정이 좀 더 안전한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을 고려해 볼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번 위기 때가 되겠습니다. 저번 2020년도 3월 때 코로나 위기 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러 자산이라 하면 달러 현금, 미국 주식, 달러 RP, 달러 예금 등 이 전체를 토탈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차익을 이용해서 들어오면 엄청 수익률이 좋았겠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 장투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계단식 상승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MTS 꺼내셔서 보시면 한국 주식은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박스피도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역사가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게 국민연금마저 한국 주식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전에는 한국 주식을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목표를 약 16% 정도로 축소를 하고 해외 주식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국민연금에서마저도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있죠. 애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답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S&P 500 지수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미국 주식시장 100년 동안 증명이 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배당도 연 1.3%나 줍니다. 분기마다 4번씩 나눠서 줍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좋은 점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여 년간 연평균 7에서 8%의 수익률을 보인 그런 시세 차익은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를 다른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지수보다 좀 더 선호를 하는데요. 그것이 왜냐하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지수 추정 ETF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QQQ, 그리고 은행 유통주, 소비 등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이 주로 많이 포진해 있는 다우 지수 등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S&P 지수를 추정하는 IVV나 VOO 등의 지수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개별 주식이 아니라 지수를 보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그런 시시콜콜한 개별 기업들의 소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하죠. 편안하게 직장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면서 돈을 버는 직접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면서 돈을 버는 가장 적합한 투자가 되겠죠. 서머 타임 때는 밤 10시 반, 그 외에는 11시 반 사고 자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수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는 겁니다.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먼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좋은 자리에 선점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면 그때 팔고 나갑니다. 즉 이런 것이 심한 경우에는 작전주나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 등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 상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TQQQ나 QLD, UPRO 등 이러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이 훨씬 접근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투자의 단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재미없지만 꾸준함이 필요한 것, 이게 가장 쉬운 듯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겠죠. 결론은 초보자는 IVV나 VOO의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사자입니다. 초보자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고수분들도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신 고수분들도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이 작년 2021년 주주총회에서 한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투하십시오.